한국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인지 소미의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지소미아는 2019년 11월 미국의 중재 아래 한일 양국이 맺은 광복 이후 최초의 군사보호협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이지송 리아의 실제 목적은 한일 간의 정보 교환이라기보다 미국이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상징적인 협의체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종료의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에 석연치 않은 점이 몇 가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일본의 반응과 최근 배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일본이 숨겨놓은 꼼수의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식왕입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협정이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만든 것은 미국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부와 미군 사령관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를 북어야 하고 지소미아가 한미일 군사연합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도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 군사령관 역시 수미아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언급을 하셨었죠. 잃어서는 안 된다. 한일 간의 협정인데 마치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걸려있는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한미일 연합체를 한국이 깨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본의 강경파들 사이에서 지소미아를 파괴하자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한미 연합체를 깨고 미일 연합체로 넘어가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일본의 중요성이 더 강해질 테니 이를 통해 미국을 설득하여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전쟁 가능국으로 개원까지 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지소미아를 마음대로 파괴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뚜렷한 명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괴하는 그림을 만들고 미국에게 한미일 연합체를 한국 입하기 핵단 책임을 전가하려는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며 이것이 꼭 정답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분명히 대비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본이 한미 간 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소미아 종료 과정을 보면 일본의 몇 가지의 꼼수가 보입니다. 첫째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무역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뜬금없이 지소미아 연장을 해야 한다는 언급을 합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삭제하면서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는 마치 약을 올리는 듯한 모순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8월 28일 날부터 가동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도 한 가지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최소미아는 2010년 11월에 맺었습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약 말들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올해 이 경우 2019년 8월 24일까지 한일 양국이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삭제를 8월 28일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활동보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부분 연장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청와대에서 이 같은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지송 2의 연장 여부를 두고 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가지 소미아 종료를 결단한 배경 중 하나로 한국이 협정을 연장했을 때 역으로 일본이 협정을 종료시켰을 경우 또는 이 협정을 연장하고 며칠 뒤인 8월 28일 일본이 예정대로 화이트리스트 삭제 활동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바보가 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한국 정부는 취소 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5개에 제공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으니 한국 역시 우호흡기 정보를 좋아하는지 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명분을 충분합니다. 따라서 그 책임은 무역체제를 강 일본에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일본의 꼼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 무역체제 품목들의 수출을 두 차례 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 앞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를 근거로 일본은 무역체제를 하지 않았으며 한국이 먼저 지소미아를 파기했으니 이 사태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을 끊임없이 미국에 어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간의 무료 관계 또한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으로 수출 길이 박힌 미국산 옥수수를 일본이 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뿐만 아니라 최근 월가에는 미일 밀약설도 돌고 있습니다. 일본 금융사들이 미국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지난 5월부터 엄청난 규모로 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실제 미국 금융가에서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발표된 미재무부 통비에서 중국을 제치고 미국 국채 보이고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채권은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사들일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일본 중앙은행이 과거에 비해 엄청난 양의 미국 채권을 매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대량으로 배수한다면 미국의 시장금리는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트럼프는 연준사 금리 인하를 매일 촉구하고 있죠. 라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진행하는 이 시기에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사준다면 상당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해서 일본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개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일본을 전쟁 가능하지 않은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헌법은 미국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일본의 국내 헌법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일본이 진정한 전쟁 가능국으로 개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락 또는 암묵적 동의라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도 이미 일본은 지소미아 협정을 통해 주변 국가의 동의하에 타국에 파병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에게 얻어냈습니다. 즉 앞으로 일본은 미국에게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여 1밀연합체가 해체되었으니 이제 북중 너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더 많은 군사적인 권한을 주어야 한다라는 논리를 펼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군사대국화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만 미국산 스텔스 위브 35를 100개 넘게 구입하여 세계에서 F3 추고 스트레스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되었고 록히드 마틴사와 협업하여 일본산 차세대 스텔스기 개발 프로젝트 동치행 중입니다. 대형 재난, 재온 고위 안내 척을 개조하여 전투용 항공모함 도 건조를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